아무렇지도 않은 테러 때문에 오보를 낸다고? 그럼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려. 지금은 오보가 진실입니다. 솔직히 누가 왜 이 테러를 하는지 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보통 사람을 움직이는 세력이 정말 있습니까? 바람기 아시죠? 그게 왜? 조작된 거면요. 그럼 그 디스켓 안에 바람기가 들어있단 말이지. 네가 한 말 책임질 수 있겠어? 제 새끼 형까지 못 믿으면 저 진짜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너 정체가 뭐야? 할 수 있어, 선배. 보세요. 이게 바람교 문서예요. 1047, 1047. 숫자가 같죠? 그때 사고 촬영 보면 정보 위에 정보가 있다 하던데. 히틀러는 그날 죽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집단은 미국 군산복합체다? 칼기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정세를 정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월드 트레이더 센터를 무너뜨린 9.11 테러는 사실 오사마 빌라덴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기획한 사건이다? 천안함을 폭침시킨 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된 군사집단의 잠수함이다? 여기서 언급한 여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9.11 테러가 미국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건이란 주장, 부시 행정부가 월드 트레이더 센터를 향한 비행기 테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는 주장,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부시 행정부가 많은 수의 자국민을 살해한 비행기 테러를 자국 영토에 서 있던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했다는 주장은 9.11 테러 발생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영화를 보자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 그리고 어쩌면 9.11 테러 조작설을 전면에 내세운 가장 대표적인 영화로 볼 수 있는 루스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의 시점은 간단합니다. 정부로 대표되는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이 권력 집단은 힘과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다가 권력 집단의 헤게모니를 약화할 만한 강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권력 집단 우두머리나 주변 인물의 비리가 세상에 밝혀지는 일 같은 건 말입니다. 또는 권력 집단이 헤게모니를 넘어 집단만의 고유한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로 작용할 사건이 물망에 오릅니다. 예컨대 참여했을 때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이 한 지역에 나타나는 경우 같은 건 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권력 집단은 자기 이익을 유지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기회를 만나면 권력 집단은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 칩니다. 이때 권력 집단이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대중의 관심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권력 집단은 대중의 관심을 권력 집단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권력 집단의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대중이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발생하면 권력 집단은 이 기회에 따른 이익이 마치 대중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이 기회 사건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부시 행정부는 보편적 안전을 향한 미국 대중의 열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이란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전쟁으로 실질적 이익을 본 건 미국 군산복합체나 석유기업이었지만 대중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고 그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나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9.11 테러입니다. 이같이 권력 집단은 위기와 기회의 발생 앞에서 유연하게 대중의 관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따른 손해를 극소화하고 기회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력 집단은 대중의 관심을 이리저리 이동하고자 충격적인 사건을 기획 조작합니다. 예컨대 전쟁을 향한 대중의 생각이 혐오 쪽에 가까운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그들의 생각을 전쟁을 향한 선호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한 비행기 테러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해냈다는 주장, 바로 이것이 음모론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수천 명의 목숨을 잃게 해서라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권력 집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 음모론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팩트를 조합하여 권력의 이러한 잔인무도한 속성을 고발하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진보 세력의 햇볕 정책을 방해하고자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어뢰 공격에 따른 폭침 사건으로 조작했다? 이러한 주장이 한때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누군가는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주장도 음모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권력 집단이 대한민국의 대중 관심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충격적 사건을 기획, 조작한다? 이 같은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모비딕입니다. 거대한 고래를 잡기 위한 에이헤브 선장의 투쟁을 다룬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과 제목이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이 소설의 제목을 차용하는데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잡기 위해 평생을 바친 에이헤브 선장에게 모비딕은 너무나 거대해 설명도 묘사도 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이헤브 선장은 자신이 작사를 내리꽂을 모비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존재의 의미만큼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비딕은 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경지에 이른 피조물이었던 겁니다. 영화 모비딕에도 소설 모비딕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잠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고래 사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11월 20일 서울 근교 바람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 사건을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폭발 사건으로 보이던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이방우 기자는 고향 후배 윤혁을 만납니다. 그는 이 사건이 기획 조작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기획 조작해 대한민국의 거대한 권력 집단이, 다시 말해 정부 위의 정부가 그림자 조직이 자기 이익에 맞게 대중의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는 윤혁의 주장 앞에서 이방우 기자는 목숨을 건 취재를 시작합니다. 모비딕의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것을 추적한 에이헤브 선장처럼 이방우 기자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것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최초로 음모론을 영화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민, 진구, 김민희, 김상호, 이경원 같은 좋은 출연진의 좋은 연기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대사는 지금은 오보가 진실이에요 입니다.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같은 선출되지 않은 정부 위의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지, 일루미나티 같은 국제 권력 집단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국민은 어차피 평생을 살아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력의 실체를,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모비딕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죽겠죠. 그럼에도 이러한 의심과 불안의 세월을 딛고 B급 감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을 저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상 B급 문화살롱의 호스트 공간장 박진우였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보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